안녕하세요. 인민재판소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이자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참작감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솜방망이 처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과연 왜 나오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상참작감경 제도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상참작감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참작감경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감경 사유, 감경 정도, 방법 등이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관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감경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법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판결의 형량이 들쑥날쑥해집니다. 다음은 정상참작감경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경 기준의 불명확성. 감경 사유나 감경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결과적으로 형량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됩니다. 둘째, 판결 간 형평성 문제. 동일한 범죄에 대해 법관에 따라 상이한 감경 적용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사안임에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는 등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셋째, 국민 정서와의 괴리.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에 대해서도 감경이 이루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엄중하고 잔혹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국민이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경합범의 예외적 감경 문제.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도 형이 상하는 가장 높은 죄목 한 가지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을 통해 결국 무거운 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정상참작감경 제도는 판결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며 국민들의 법 감정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정상참작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이 형량 감경을 받은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망자의 유가족과 합의했고 사회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한 점이 인정되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이 사라진 중대한 범죄에 감경이 과연 정당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재판부의 감경 결정이 피해자의 고통이나 사회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즉, 감경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건의 본질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균형 잡힌 판결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2021년에는 대전의 한 쇼핑몰에서 여중생 2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똑같은 범죄인데 감경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고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죠. 4. 해외 사례와의 비교.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감경 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감경이 가능한 8가지 사유를 법에 명시해 두고 재판 시에는 감경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감경 사유를 법에 명시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5. 제도 개선 시도와 한계.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2011년과 2018년에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쉽게도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거듭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경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6. 그렇다면 제도 개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상참작감경은 분명 법관에게 유연성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준이 불명확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해외처럼 감경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요건도 함께 강화해 감경이 실형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신뢰받는 사법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상참작감경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